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최재형, 그 다음에 김동연 야권의 3대 잠룡들이죠. 이분들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룡들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에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태용 의원이 주최하고 있는 강남역 모여라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오가는 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들어서 이 즉석 질의 그리고 답변을 가졌어요. 역시 이준석 대표는 뭐 달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슴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젠더 문제, 그 다음에 방역 문제, 또 병역문화 개선, 차별금지법 이렇게 다양한 현행 이슈의 현안들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한 여성 의원이 말하자면 여성들을 왜 배척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할당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한 게 아니다. 여성 할당제 같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결과의 보정, 즉 여성 할당제는 결과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니까 이 결과를 보정하기보다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 수술실의 CCTV 설치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입장대로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0대가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한 중년 남성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50대야말로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중추, 중장년층이다. 그래서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더 챙기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남역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접촉을 해서요. 지금 현재 불붙고 있는 윤석열 X 파일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X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했던 장성철 소장이 말이죠. 이 본인이 이 X 파일을 봤는데 참 굉장히 괴롭지만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방어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이런 이 페북의 그런 현재로서는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방어가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은 지위에 취해 있다. 이런 말들이 썼어요. 이런 말을 보면 어디선가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거 제정신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야권으로부터도 그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없고 비판이 쌓여 나가고 있어요. 이걸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첫째로 이 장성철 소장이 X파일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흑색선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X파일 내용이 본인은 보지도 못했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X파일을 두고 어떻게 당이 대응할 것인지 논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노하우와 전문 인력이 우리 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범야권 주자라면 입당 순간서부터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윤 총장을 다시 한번 이런 네거티브 대응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X파일을 두고요. 내일이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이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내일 또 이준석 대표의 추가적인 입당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거, 우선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고 내용이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일 경우와 사실이 아닐 경우에 시나리오별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대응 순위는 정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갈 길은 제3지대 아니면 국민의힘 둘밖에 없는데요. 현재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힘에 가는 방향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은 이준석 리더십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바로 갔을 때보다는 나중에 가는 것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부터 받쳐주고 있는 2030 이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중도층의 지지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러한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국민의힘에 간다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완충 이 시간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충 지점을 설치한 것이 바로 뭐냐, 민생 투어를 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생 투어 시간을 민생 투어의 계기에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안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착을 못할 것인지 이런 변수를 점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그래서 사실상은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버퍼존, 즉 완충 시간대라고 저는 붙이고 싶어요. 이 완충 시간대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이준석 리더십이 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갖춘 다음에, 즉 면역력을 갖춘 다음에 국민의힘에 가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상은 행선지는, 목표지는, 1차 목표지는 이 국민의힘 안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또 짤막하게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왜냐? 대응하지 않겠다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처음서부터 이 X파일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그런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겠느냐.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이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기존 입장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 얘기는요, 저도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특수통 검사로서 평생을 지내온 분이고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X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여권에서 제기하는 대로 X파일에 큰 어떤 이 비리 의혹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대권 후보로까지 생각을 하겠느냐. 그리고요, 또 이 X파일에서 엄청난 폭발력 있는 만약에 문제거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2019년도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야권, 현재 야권이잖아요.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상당 부분은 또 여권에서 다 방어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현 정권에서요,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만약에 X파일을 실제로 어마어마한 X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를 막말력에서요, 바게인, 딜이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이거 너 가지고 있는데 너 그냥 그대로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이걸 공개해서 너 잘라낼 거야? 이런 바게인을 하고도 남을 현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X파일의 파괴력, 그리고 X파일의 실체, 이거는 큰 파괴력,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여권에서 제기하는, 그리고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 같은 방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할 정도로 그런 비리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요, X파일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 딱 한마디가 옳은 입장이다. 그리고요, 또 이상록 대변인이 이제 밝힌 건데,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그만둔 거, 그리고 이제 X파일이 제기되고 있는 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대권 도전 선언, 이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정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밝힌 그 예정된 수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것이, 이런 X파일, 그 다음에 대변인의 사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일요일 날마다 나오는 게 P&R 리서치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R 리서치에서. 이 P&R 리서치는요, 머니투데이하고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하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에 비해서요, 무려 5.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9.1했는데 33.9, 타격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2위인데 27.2, 이낙연 3위 13.0, 4위가 정세균 4.7이고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4.5로 탑5의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여기에 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는 말이죠, 언제 여론조사를 했냐면 지난 19일 딱 하루, 6월 19일 날 했어요. 그런데 6월 18일 날 금요일 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여론조사에서는요, 이런 18일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견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딱 하루 만에 실시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4.5%로 탑5에 진입했다는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실질적으로 대권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탑3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여론조사에까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좌고우면할 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어서 말이죠, 홍준표 4.3, 안철수 3.1, 심상정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여권 대선 후보로서는요, 이재명 33.3, 그 다음에가 이낙연 13.6입니다. 그래서 1강 1중이고요. 또 놀랄만한 현상은 추미애가 6.1 탑3입니다. 정세균 5.5, 그 다음에 박용진 5.3이고, 최문순 2.1, 이광재 1.9, 양승조 1.5, 김두관 1.4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5% 미만 여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는요, 출마 예정자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비슷비슷한데요. 이 충남의 양승조 지사가 윤석열의 충청 대망로를 뚫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양승조 지사의 지지율이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야권 후보로서는 윤석열 총장이 30.9 독보적입니다. 홍준표 10.0 2위고요. 유승민 6.0,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5.7, 안철수 5.3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2.7, 원희룡 2.6, 김동연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야당의 이 지지율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6.0으로 지금 3위로 랭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5.7, 그리고 안철수가 5.3,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되어진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된 말하자면 이 나비 효과랄까요? 나비 효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야의 잠룡들의 지지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권은 야권대로 굉장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이미 여러 명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내놨지만요, 이 장제원 의원이 대단히 세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거는 여담의 음습한 정치 공작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 정치 공작이, 송영길 대표에서 시작된 정치 공작이 이제 야권 내부로까지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야권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과 내통해서 그들이 세작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세작은요, 간첩인 역할이에요. 이게 장성철 씨가 이것을 깐 것을 두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사실관계 확인할 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주어들은 X파일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총장 대권 출마 포기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윤 총장을 음해해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공작 정치는 제2의 김대엽 공작 정치인데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대엽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권 후보 X파일을 축적하려는 노력 대신에 내로남불을 척결하라고 송영길 대표를 질타하고 저들의 의도된 X파일 유포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지금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교체의 열망이 식지 않게 하는 것, 공통점을 찾아 하나로 묶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X파일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X파일을 혹시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한다, 입건해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이거를 밝힌 것이 6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20일이니까 거의 열흘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세행에서
고발했잖아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여기에서 고발했는데 고발인인 김한매 대표는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수사하면요,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피고발인을 나중에 조사하는 이런 수순을 거는데 고발인 조사를 안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도대체 고발장 말고 무슨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수사 자료가 있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얘기한 별도의 수사 자료가 X파일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X파일이 아니냐 이런 이 시각이 법조 일각에서 제도되고 있고요. 또 이미 국회 안팎에서도 이 X파일이 상당히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X파일이 혹시라도 아닌지 이런 이제 추측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와 관해서 이 공수처 관계자가 중앙일보에서 직접 전화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네들 X파일 가지고 있나? 딱 물었더니요, 공수처 관계자 얘기가 공수처장의 18일 국회 법사위 답변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알쏭달쏭해요. 뭐 기다는 얘기인지 아니다는 얘기인지. 이 얘기는 결국 이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에다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검찰로부터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직접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사항이나 자세히 알릴 수는 없지만 입건할 당시에 고발장 외 플러스 자료가 있냐라는 이 김덕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의도 총괄에서는 X파일이 좀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X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지금 제기되고 정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수처에서는 X파일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X파일을 근거로 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요, 지금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서병철, 조국, 신동근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최강일 뭐 이런 사람들이,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말이죠, 이 최만순까지 나서서 감사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욱 경희대 교수도 나와서 자기 초등학교 친구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친박계 쪽에서 또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국정농단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대학 동기인 강명훈 이 변호사가 그렇게 바보냐, 친박계 지원을 받게, 전혀 그렇지 않다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실상의 대권 출마는 이제 선언만 남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요, 이 빠르면 이달 말 7월 초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권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압박할수록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결단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기정사실화 시켜놓는 것이 상황을 관리하고 본인에 대한 이미지 관리하고 또 이 여론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민의 이 감정을 가졌다 이런 지금 이 기조의 페이북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인사들이 야당의 기웃거리니 참 착잡할 것 같다. 그러면서요, 배신을 하는 것보다는 배신을 당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할 때 파격등한 사람이 본인을 배신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찾아갈 때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가 잘되기를 바랬고, 그런데 그가 몰록해서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차마. 두 번째 당대표를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겠지만, 이건 누군지 이것도 아시겠죠? 나는 그런 일에는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며 과거와는 달리 요즘 정치는 의리, 도리가 없는 염량태세다.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는 그런 이 입장에 페북에 글을 올려놓고 있고요. 어제도 홍준표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의식해서 자질 검증도 좀 나서고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똑바로 받아라. 이렇게 견제구를 날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 오늘 대구에 내려가서요, 유승민 후보, 출마, 거기에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진중권 교수, 윤석열 총장에게 하나의 지적을 했어요. 윤 총장이 지금 공정을 얘기하지만, 윤 총장이 얘기하는 공정은 법적, 형식적 공정에만 머물러 있고, 실질적 메시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약간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것은 LH 라떼,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민주당도 워낙 못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보수가 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을 국민이 평가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적 형식적 공정을 넘어서는 실질적 공정 얘기를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보수 내에서 자기 컨텐츠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도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신정강 정책을 체화, 즉 체질화하려는 의지보다는 선거에서 한번 보여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대선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국민들이 홧김에 찍지 않는다는 뜻이고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수는 그런 메시지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페미니즘,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싸운 사람이 바로 진중권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준석 체제가 보수정당의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극우 반공주의와도 선을 그은 거, 이거는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은 우려하는 것은 시장만능주의, 능력주의, 실력주의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보수가 정말 합리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주의적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SNS를 줄여라. 이렇게 한마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의 실질적 메시지,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이준석 공정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의 공정, 이 차이는 또 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요, 이 당사자들이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디테일한 메시지를 남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이런 지적은요, 진중권 교수가 특히 중도층 또 진보층에서 이탈한 탈진보 인사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물론 우리 보수층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간에 진중권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그야말로 내년도 정권 심판론을 제거하고 또 이 본인의 지지 기반도 넓히는데, 즉 양면적 효과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